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러시아군이 고전을 해서 웃음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은데 역시 속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러시아가 지금 총력전에 가까운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사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오히려 전 국가 역량을 전쟁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적은 내부에 있다고 내부의 어떤 비리와 부패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국가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난한 집 자식들이 전선에 끌려간다. 이러한 분위기마저 있어가지고 대단한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전쟁 피로감에 벌써 물들어가지고 그동안 약속됐던 지원들이 약화되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했는데 그것도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했죠. 서방의 최신의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술이 안 좋았다, 전략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해서 기계화 부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 한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 한 발을 쏘면 러시아군이 10발을 쏜다는 겁니다. 북한탄이 불발탄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북한에서 탄도 가져오고 자체 생산도 하고 등등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한 발을 쏘면 러시아군이 10발을 쏴 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병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차 세계대전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공세적인 작전을 하기가 제한이 되니까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소강 상태 조금 일부 지역의 돌파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대적인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장기전으로 가다가 교착 상태가 되고 정전 협정을 우리처럼 해가지고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이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쪽이 이기는 것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전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만 볼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투 때 아제르바이잔이 무인기를 동원해서 아르메니아의 진지와 또 기갑부대를 완전히 요절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은 무인기를 통해서 커다란 항공기가 아니라 이러한 무인기들로 해서 하늘을 장악하게 되고 그 장악한 공중 우세권을 가지고 아르메니아군을 완전히 박살을 냈죠. 여기에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렇게 보면 공중 우세권의 새로운 정의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또 기계화 부대들, 탱크, 이게 과연 생명력을 다했는가 하는 의구심들을 최초부터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러시아 전차들도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었지만 서방에서 제공했던 레오파드나 또 M1 전차들도 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 타고 있던 생존성은 좋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 장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기갑부대가 속도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뢰를 갖다가 많이 심어 놓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격과 기동으로 적에 접근을 해서 적을 경멸하거나 지형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적을 압도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기습과 속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면 어느 나라도 기습과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기습 달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기습과 속도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속도와 기습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분명히 속도와 기습을 달성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속도와 기습, 적의 속도와 기습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간에 있는 것은 통신입니다. 통신이 되어야만이 아무리 적이 속도와 기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통신 능력 과연 어떤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통신 능력을 보강을 해서 적의 기습과 속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방식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군을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보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투 이 두 가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사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